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여기 경리서를 보인 선생님, 그 앞 페이지 48페이지 개해 을류 한차례예요. 먼저 거요? 네, 48페이지 개해 을류 갑인 정류 한차례예요. 이거 먼저 하시고 예, 이걸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럼 이걸 먼저 할까? 소리들은 잘 아는데 돌아서면 다 기억이 나는데 막상 사람 또 보러 딱 보면 생각이 안 나. 네. 또 한국이니까 양인적이죠? 예. 양인이 종목이란 말이죠. 이 남자 사제 양인이 종목이면 뭐가 문제되죠? 제일 문제되는 게 재성이 제일 예, 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양인이 종목. 그 양인이 종목이 필종원이라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감목이 양인이 3개나 있어요. 을도 양인이고 묘도 양인이고 그런 걸 양인이 3개가 있는 거죠. 네. 양인이 중봉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6월 감목이 해묘 인해로 목국이 수풀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이게 왜 수풀이라고 그러냐? 나무가 우거졌다고 안 하고 수풀이 우거졌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감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그러면 잡목이 섞여 있는 나무요. 그래서 수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무만 감목만 서 있다면은 그거는 좋은 그 대림이죠. 그래서 이것은 잡목이 우거진 수풀이다 이런 거죠. 이러한 구조 유명을 자왕모고라고 한다. 자왕모고. 이 아들은 왕성한데 어머니는 홀로다. 여기서는 어머니는 해가 어머니, 개해가 어머니겠죠? 개해는 하나인데 목은 여기서 많죠. 해 중에 간목까지 있어가지고 목이 8개나 갖춰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자왕 모고라고 그러는데 또 이런 것을 효자봉친이라고 그래요. 즉 아들이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갑인계 주군의 이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수의 생을 받아들여 화평하게 된다. 이게 모자의 가정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주가 화평하게 된다. 갑인계 주군에 귀히 자라났고, 이건 곡직격이죠? 그러니까 곡직격이면은 비결이고 이게 좋은 운이죠. 그래서 자라났고,
또 임자운에 등과하여 시장 지사 등으로 고관이 되었다. 또 이런 사주가 어떻게 잡목으로 되어 있는데 고관이 되는가? 그렇죠? 이런 게 문제죠. 왜 고관이 되는가? 상관이 반을 여기서는 갑인 계초군이란 말이죠. 그러면 수목운에 잘 된 거예요. 수목운에. 근데 이 사주 자체는 이제 목이니까, 이제 곡직격이니까, 같은 운을 만났을 때가 아주 문제가 없는 거죠. 즉 말하자면 어머니와 아들의 운이면은, 수목운이면은, 그게 좋다. 거슬리는 게 없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 최고의 좋은 운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관이 되는 거는요. 이것은 예골수 인생이 돼요. 한 가지에 대해서 아주 왕성해요. 그래서 모든 자기 업무라는 것은 한 가지만 매달려서 전력을 다하면은 상당한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다. 또 이 사주를 전체로 보게 되면은 목의 사주잖아요. 목이면은 그것은 인자한 사람이다. 이게 보는 거죠. 성품이 인자한 사람이다. 인자한 사람인데 어머니 있을 자리에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술 토금운으로 낙직하고, 이제 경술운이 왔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경술운이 왔어요. 경술운은, 자, 이게 경은 천간에 들어올 때 이 을경합이 돼서 경이 작용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금생수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정화가 화급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술에 와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죠. 이거는 이 사주에서는 수목운은 좋고 토금운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술이면 토금운이잖아요. 그죠? 토금운이 나쁜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낙직만 하고, 이게 말했던 낙직만 한 것이니까 관만 뺏긴 거죠. 근데 이게 이 경술운은 관운이잖아요. 관운인데 관을 뺏겼죠. 그럼 이론이 맞는 거예요? 어때요? 저게 그 양인이 천간 양인이 네. 그 양인 합사를 해갖고 권력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됐다 이거지. 양인 합사를 되면은 구이조잖아요, 그죠? 예, 경대운에는 뭐 그럴 것 같고 밑에 네. 술대운에 가면 그렇지. 오술, 그게 인술 해갖고 해수를 극하기 때문에 인술 화국에 되고 또 정화가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좋아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낙지거고 고향을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으로 다루면은 곤란한 사주가 이거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목이 강한 놈이에요, 그죠? 목이 강한 놈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된다. 즉 경으로 이 많은 나무를 비를 내들었다, 벌목으로 내들었다. 그것이 과연 좋은 현상인가? 그러면 경은 술 위에 올라졌어요. 약한 경우. 예. 경신이라든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저 나무들을 벨 만한 능력을 갖춘 도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경술을
가지고는 저 많은 나무를 베기는 좀 벅차다. 그러니까 많은 나무를 베지도 못하면서 베러 대들었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감목을 성질나게 만드는 것밖에는 못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감목이 결국은 이 낙직을 하고 귀향을 하게 되는 이런 형상이 되죠. 그러면 이게 귀향이 됐으면 그게 좋은 운인가요? 나쁜 운인가요? 낙직에서 왔은 게 나쁜 운이에요?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편안하게 지내니까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낙지가고 와서 좋을 수가 있겠네요. 눈술 아니 이 사람이 이제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낙직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토죠. 네, 이 토가 돈을 좀 줬단 말이에요. 예? 토니까 이게 돈을 좀 줘서 내버렸다 이거. 그러면 어때요 이게? 나머지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모친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입장에서 보는 토건족 일간의 재운의 피상대기 부성필안이라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것이 술이라는 것은 가부 입장에서는 재요. 아버지가 재인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남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죠?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게 며느리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사주에. 여기서 이제 이 경술에 술이 오는데 네. 저 어머니의 남편으로 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술이 걔가 이 감목도 이만큼 왔는데 네. 이때 남편 만나면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사주에 남편이 그게 이런 없으니까. 거는 사주에 남편이 없어서 그때 이렇게 아버지가 술이니까 그 남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볼 시기가 있지. 이 남편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일 때 남편이 필요한 거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일 때는 남편이 사실 필요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자연현상이니까. 물론 사람은 말이죠. 성을 하나의 오락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까지 제멋대로 나왔지만은 본래는 성이라는 것이 자손을 번식하는 그 목적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 같은 거를 다룰 때는 생산이 가능한 나이다. 그럴 때 이렇게 이 사주에 이 남편성이 없는데 남편성이 돌았다. 그러면 어머니가 연애하는 때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머니 사주라면은 이게 여기에 있다 그런다면은 어머니가 이제 이게 무게하고 할 수 있죠. 여기 이게 개하고 여기 무토고 무게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무게하고 한다 이 말이요. 무게하고요. 근데 이게 금생서죠. 할머니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갔는데 누가 있더라? 남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남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연애하는 시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젊을 때라고. 아니 그렇게 안 봤다니까. 저는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개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나운 며느리에 해당하는 운이 됐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 어머니가 외로운데 이 술이 와서 이걸 쳐대요. 간목의 부인이, 간목의 아내가 와서, 며느리가 와서 나를 쳐댄다.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사나운 며느리를 만나가지고서는 아주 더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그 편안하지 않은 어머니를 보는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왕모고라는 것이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재운이 들어와서 좋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재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군겁쟁제가 되느냐? 군겁쟁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공부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또 저는 아니고 이목술, 묘술, 인술 서로 합의돼갖고 이 재가 이 관사를 대동하고 보면은 비견겁의 공격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목이 되면 경금 그냥 안 되죠. 금금 해버리죠. 그래서 재는 꼭 관사를 대동하고 와야 좋다. 그러니까 재가 약한 사람들은 사제 재가 약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은행에 갖다 넣으라. 그게 방법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사를 대동하고 오면은 그러면은 이 불겁쟁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할 때는 신강이면 그냥 예. 신강사주에 관이 이제 제가 들으면 예. 궁극쟁제나 궁극쟁관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 이렇게 이제 이 재가 관을 대동하면 관사를 대동하면은 그 불겁쟁이로는 안 본다는 거죠. 또 이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재가 있다 그러면 관을 대동하고 있느냐? 관을 대동하고 있는 재는 그건 튼튼한 재니까 뭐 뺏길 염려가 없지만은 관이 없는 재라 그런다면 불겁쟁이 일어나지. 여기 만일 뭐 갑술이라든지 같은 불겁쟁이가 되어 있다. 일어나는데 이거 인술 화국이 되니까 그 불겁쟁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것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길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여기 경술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러나 경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 거요. 그러면 여기서 경이 저기서는 의경하면서 작용을 못하는데 무슨 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술은요 묘술이 되고 인술이 되면 화국이 되고 화생토 돼서 결국은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게 사주를 보실 때 한 가지 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길들이 어떤 길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묘술 합의되고 인술 합의되고 좋은데 해만 이렇게 토국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문제가 없는 이쪽만 문제가 된다. 근데 이 술 때문에 이 계해 수가 곤란을 받으니까 사나운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곤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경술대원 경술련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이게 경술대원이면 경술련이 닿거든요. 그럼 경술이 두 번 겹치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게 되는 거죠. 조망격은 인비운이 좋고 재관은 흉하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걸 받아내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죽기까지는 않지만은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사망했다고 돼 있네. 예? 여기 글에는 사망했다고 예. 돼 있어요. 이게 사망하게 된 것은 이게 경술운에서 그렇게 됐다가 경술 세운이 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겹치니까. 그래서 여기 경술을 그 위에다가 연하고서는 그 물음표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 경술운에 그렇게 닥쳤는데 경술운에 와서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개수 못진 입장에서는 토은 즉 일간의 재원의 피상객이 부성필환이라고 하는 것이다. 며느리 붙자 며느리가 반드시 사나울 한자에 그게 며느리가 아주 굉장히 사나운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자가 다 불안하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들도 불안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모자 봉친을 사주철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상기해 보자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게 양인이 경금을 합반해서 금이 돼갖고 나를 극하는 거예요, 감으로? 그죠? 여기 그 때문에. 이 경이 을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을경 금으로 된다고 화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목의 왕절이니까 목이 당절한 때는 금이 화를 안 해요. 네. 그렇지만 경은 을을 만난다고 해도 금의 성분을 그냥 가지고 있다 이거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저 토운 재운에 죽을 리가 없잖아요. 경금이 간목을 극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술되면 경술전이라고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죽진 않지. 네. 근데 경술이 겹치면은 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현차는 칼 가지고 베일을 대들었을 때 그 나무가 왕성하니까 다 빌 수 없다고 하지. 근데 한 번 더 건달이야. 그럼 나무 입장에서는 한 번 참기도 어려운데 또 참겠어요? 그렇게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경술이 이렇게 나쁘문인데 또 경술이 겹친다고 그런다면은 이 사주에서는 대단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사주에서는요, 이게 경술이라고 그런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장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종합격이 되면은 그런 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수목만이 이루로만 이루어진 사주요. 그게 모자 과정이지. 모자 과정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건 분란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저럴 때 저 사람이 만약에 교수님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부인을 맞이하지 않으면은 부인을 맞이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하면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다치고 뭐 안 좋고 그러지는 않겠네. 좀 덜 하겠네.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며느리가 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없다고 하면은 마찬가지일까요? 지금처럼 아들이 장가를 안 되고 어머니하고 둘이만 달랑 산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그건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운에서 오는 이 운을 이 아들이 장가 안 들었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이제 저럴 때 저런 사주는 절대 어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거는 좋다고 봐야 됩니까? 만약에 부인이 있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없지? 어머니하고 예. 같이 한 집에서 예.
사는 게 좋습니까? 어머니하고 떨어져 살. 저게 이제 사주 자체는 어머니하고 자기하고만 사는 사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머니하고 떨어져 살아도 도로 어머니가 합쳐져요. 합쳐진다고요. 해가 이내 한복은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해니까 떨어져 살면 이게 좋은데 이내 한복을 들어요. 여기 이 집으로 들어온다고. 떨어져 살면 좋은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못 버려 떠날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내 목으로 해서 떨어져서 살면 네. 좋은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합의돼서. 이 구조 자체가 떠나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못되니까. 없으면 자식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요. 여기 자식한테 올인한 어머니요. 그렇지. 걔는 여기 있다 그러면 손자 안에 자식밖에 있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남편 어차피 집에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들한테 결혼하고 나면은 근데 모자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네. 남편이 아예 없잖아. 근데 저 며느리가 있으면은 이 사주는 누구 개수에 별로 안 좋아하잖아. 며느리하고 사이는 그게 안 좋은 좋지. 사주는 아니에요. 모처는 화합하지는 못하는 사주다. 예, 그렇게 보면 경술에 남편이 이제 또 이제 며느리하고 화합이 안 되는 것도 술통 이 갑인이라는 게 간여지동 아니에요. 예, 간여지동이니까 너도거는 간여지동 사주는 그 부인을 얻어도 예. 목토 당하잖아요. 목토 당하니까 그 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열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어때요? 언제든지 한번 걸리기만 해봐. 자꾸 뭐 잘한다 소리를 안 하고 예. 탄만 듣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 탄만 들으면은 누구 원망을 하겠어요 이게? 시어머니도 남편도 믿고 시어머니도 믿지. 그 남편은 이제 같이 사는 거는 이제 미워하려고 그런다면은 이제 시어머니도 미워하겠지. 남편한테 혼나면은 저 강아지를 발을 치는 것 같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돼 있잖아요. 저렇게 종왕인 사주가에 종왕인 사주가 이제 인비운이 좋은데 식상운이 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잖아요. 식상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식상은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손자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경술 이전에 신해대운에 신대운에 을신축 양이 충을 하잖아요. 저럴 때는 어때요? 이거 을신충이 되면 이 신의 을신충이 되면 잡목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주의 가치가. 잡목을 벌목하면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신해운까지는 괜찮은데 이 경술운서부터는 이 좋은 운이 못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러더라도 기요운에도 묘유축이 되고 또 여기 무신운은 인신축이 되고 이 견디가 세요. 그러니까 이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인생에서는 오히려 추물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등바등 사느라고 별가지 좋지 않은 상황을 겪는 것보다는 이제 깨끗하게 세상을 그만두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더 환영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주에 쭉 와가지고 여기 신운까지 온다 그런다면요. 신운까지 오면 어떻겠느냐. 경수를 벗어나서 요에게 살아서 신운까지 왔다. 네, 무신운까지. 그리고 신운까지 왔으면은 어떤 형상이 벌어지겠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신지 의경합이 돼가지고 더 구이한 게 되는 것이냐. 재산이 다 인신충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재산이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 재산 같은 게 재산이나 명예 같은 거를 더 다 잃고 예.
더 저기하게 예. 됐어요. 고생만 하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신흥이 오면은 이제 불 꺼진 사주요. 인중의 병화를 꺼버리니까. 그리고 이 사주 입장에는 캄캄한 사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분간하기 어렵다. 예, 이런 사주를 육임으로 이런 운을 보게 되면은 동사 원목격 같은 게 나와요. 동사 원목이라는 것은 겨울뱀이 눈을 가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격이 나온다고요. 이 제일 어려운 점은 사주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타결하면 좋은가가 더 관심이 깊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런 비방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혼 안 시키고 좋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대상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의 전부가 될 수는 없죠. 29가지의 개운법이 있다면서 선생님. 근데 이 모든 불운의 불운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봉사요. 봉사를 해서 덕을 닦아놓으면 그런 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더구나 여기는 이 선조가 도와주고 있는 사주가 돼요. 계니까 그렇죠? 어머니이면서도 인수기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 조상밖에 없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우선 성묘를 해야 되죠. 성묘를 하고서 거기 앉았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조상산소에 성별하고 거기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 보니까 꽤 효과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척추가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고생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될 건가 말해야 될 건가를 물어보러 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주도 내내 선조가 돌봐주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면 좋냐 안 하면 좋냐.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데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말해야 될 거냐. 근데 그동안에도 척추를 여러 번 손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뼈 자체가 약해서 도저히 이제 다른 기구를 의해서 떠받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보도를 받고 철대로다가 지지하고 이래야 신경이 안 들려서 괜찮다 이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 가능하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좋냐 안 해 좋냐 이런 거. 그래서 저장 산소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서 성묘를 하고서 거기 앉아서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경술 우리 대비 개초 기묘 경진 신사 정리하죠. 예, 이것이 아까 내가 좀 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묘월 간목사령에 출생하였다. 그러면 묘월 간목사령에 출생했으면은 간목이 진신이에요. 지장간에 있는데 당령한 지장간이 그게 진신이라는 거죠. 이 사주는 혼잡이 왕한 관사를 제어하는 것이 급선입니다. 여기서 이 사주에서는 토가 많죠. 이 관살이에요, 이것이. 관살을 제거하는 것이 이 급선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인중 간목으로 제토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중의 간목으로 왜 제토가 안 되죠? 인솔이 화공을 만드는 화장토를 하죠. 그리고 이적행을 하기 때문에 인보고 토를 긋거라 그러면 그건 못하겠죠, 안 하겠죠. 그래서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으로 목으로 살을 지으면은 수생목은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요. 식신제살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가 많은데 토를 제거하면 목이 필요한데 목은 인목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목으로 제거하겠다. 더구나 인목은 간목사령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목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인목이 인호 화국으로 가서 그러냐? 꼭 그렇지만 않다.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인목은 정월달 나무예요. 근데 그 정월달 나무가 흙에 둘러싸여 있어요. 흙에 꼭꼭 뭉쳐 있는 거예요. 흙 속에 뭉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흙이 있고 여기도 흙 있고 여기도 흙 있잖아요. 흙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미술토라는 게 어떻게 습토도 아니잖아요. 마른 흙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목이 거기서 목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술이 화국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적행위에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 비유한다라도 인목이라는 것은 어린 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린 싹이 두터운 흙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토의 구실을 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그 토가 마른 흙이기 때문에 나무의 종자로서는 더욱 어려운 형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인목은 토금에 둘러싸여 비록 등령하였으나 유목이 벽토하고
이 땅을 뚫고 지상으로 출현하기 어렵고 또 술이 첨신하여 인화하니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는 화를 만나게 되면 목태화가 되죠. 그러면은 인 자체에서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목의 구실보다는 화의 구실이 오히려 터는 건 인 입장에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으로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살인 상생의 길밖에는 없게 되어 경으로 용신한다. 식신제사를 길이 방법 없으면 토생금 금생수 하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토생금 금생수의 방법이 좋으냐, 인목으로 식신제사라는 방법이 좋으냐, 목으로 토를 제어하는 게 좋으냐, 토생금 금생수에 서 살인상생하는 방법이 좋으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쳐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식신제살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살인상생이 되면은 그것은 잘 달래서 순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도 어렵죠. 그 대신에 식신제사를 하게 되면은 후유증이 남게 되죠. 의도 터졌으니까 어떤 앙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식신한테 당한 그 관살이 잔뜩 벼르고 있다가 식신이 힘을 안 쓸 때 냅대 대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나 살인상생은 어떠냐? 은혜로 다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비록 늦지만은 결과는 좋은 거죠. 약효는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좋은 방법은 살인상생의 방법이 좋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방원의 제살태왕하고 개인하여 인수를 제거해서 십시신세로 이게 남방원에는 이제 미천역이 되죠. 미천역이 되니까 이게 미라는 영마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마로 보는 것은 당사주에서 온 거죠. 미천역이. 그 영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살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처 없이 주류하다가 갑신운의 분공으로도 비성으로 지사를 여기게 됐다. 비성이라는 건 뭐냐면 느닷없이 날라와서 승진하는 거예요. 갑자기 승진이 되는 거죠. 그 시킬 사람 없으니 너 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군공이 되니까 군인이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거나 그러면 성과가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성지사가 됐는데 여기서 이런 운이 이 사람이 늙었을 때 만났다. 그러면 주류천하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십시신세로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죽기 쉬운 거죠. 근데 젊을 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나이가 젊을 때는 어려운 시기를 당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늙었을 때에는 죽을 운까지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죽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간명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의류대원의 한층도 부의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의류대원이 되면은 저 경 자체가 양이 넓고 유술이 또 금국을 만들어주고 또 유축이
금국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관인상생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운이 되는 거죠. 그 미는 화에서 금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다. 미운에는 어떠냐? 개미운에는 어떠냐? 미운. 미운은 이 사주에서는 토가 문제가 되는 사주죠. 그 미운에는 그 문제가 되는 토를 강화시켜 놓으니까 좋을 수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직업은 일반적으로 재관이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살려면 재와 관이 주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 아니면 관. 그렇죠?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는 무토가 직업인 거죠. 이렇다면 천간에 나타나는 무토가. 무게 합의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직업에 종사하는 게 좋겠다. 근데 직업이 이렇게 아주 때를 져서 대들으니까 어때요? 직업에 억눌려서 사는 사람, 다른 걸 해볼 염두도 못 내는 사람, 직장에 얽매여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또 감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인중 간목은 인월 갑사령이니 이 특시 등령하여 진신이 된다. 간목이 진신이 되는데 진신을 쓸 수가 없지 됐죠? 인중 간목으로 이걸 목국토를 할 수가 없이 되니까 진신임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반면에 경금은 인월이 절지죠. 신령 태계있죠. 가시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등령에서 지장과 이 등령에서 투출되는 것을 그걸 진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신이 이 사주에서는 쓸모가 없이 돼버리고 가신이 경금에 쓸모가 있게 됐다. 그런 소리요. 우리가 진신이 쓸모가 있던 가신이 쓸모가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사주에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소용되는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진신이 됐든 상관없고 가신이 됐든 상관없고 이런 거를 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신을 사용하는 사주가 된다면 어때요? 그거 진짜 좋은 거죠. 진짜를 가지고 쓰는 거니까. 가신을 가지고 용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진신으로 용신하는 말을 못하다. 이런 걸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정진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가짜를 가까이 하고 진신을 미워하고 이런 것을 애가 정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정진이라는 그런 사주의 구조가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 그 시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시기주의만 찾는 사람이다. 근데 이 교수는 어디까지 치는 사람도 집어치는 거예요. 이기는 데로 가버리고. 그게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진신을 취하느냐, 가신을 취하느냐. 가신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게 시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